안녕하세요. 센티비 주식특강 수익을 말하다의 진행자 장현정입니다. 세상사는 날씨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맑은 날이 계속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날씨는 태풍도 불고 비바람도 몰아칩니다. 하지만 이 태풍과 비바람은 한 달 이상 계속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맑은 날이 몇 달 동안 계속된다면 그것 또한 불행한 일입니다. 땅이 마르고 말라서 결국엔 사막이 되어버리니까요. 태풍과 비바람이 지치고 혹독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씨앗은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시련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더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태풍과 비바람을 이겨내고 내일 맑은 햇살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하고 맞아! 하고 맞장구 치시는 분들을 보면 아마 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강의를 듣고 났을 때의 반응은 다 똑같은가 봐요. 오늘도 그런 좋은 강의를 해주실 김석희 소장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동서양의 적절한 조화가 어우러진 퓨전 요리처럼 이론과 실전의 적절한 조화가 어우러진 김석희 소장님의 강의 오늘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경제연구소의 김석희 소장님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경제연구소 김석일입니다. 자, 오늘 8월 1일 첫 출발을 산뜻하게 28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종합 일봉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합 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늘 1.83% 상승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왔죠. 자, 그동안에 이제 주장했던 게 미 채무한도 승인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 됐든 간에 해결된다. 뭐 큰 의미 없다 그랬죠. 금요일만 해도 추가 하락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만들어줬었죠. 자, 일단은 오늘 의미가 좋죠. 일단 8월 1일에 8월 첫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자, 이제 첫 출발을 알리는 8월 초에 이제 1일 날에 상승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쭉 말씀드렸던 게 여름 휴가 이전에 주식을 들고 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제가 6월, 7월 달 강의를 하면서 얘기했죠. 미 채무한도 승인 문제는 신경 쓰지 말자. 이제 마지막 악재. 자, 그리스, 유럽 문제는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악재였는데, 사실 뭐 미국이 디폴트 갈 일도 없고, 어쨌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둘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달러를 찍으면 그만입니다. 그거에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어요. 달러 찍으면 돼요. 그리고 뭐 지금 미국의 이제 민주당, 공화당 뭐 서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별 의미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 좀 자기들 유리한 대로 가자는 거고, 또 공화당 입장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겁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오바마를 물고 또 늘어지기 위해서 분할로 가자는 얘기죠. 일부는 올해 말까지 하고 나머지 일부 뭐 1조 달러죠. 그리고 뭐 나머지 1조 달러는 이제 내년에 하자. 결론은 뭐예요? 내년 선거 때도 계속 물고 늘어지겠다는 얘기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모든 악재는 다 끝난 거죠. 자, 유럽 그리스 문제, 유럽 그리스의 항복으로 끝났고, 이제 미 채무 한도 승인 문제도 끝이 났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럼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이제 랠리가 남았죠. 누가 얼마만큼 많이 갈 거냐, 그리고 누가 주도주냐, 딱 그것만 남았는데, 자, 오늘 주도주 누구예요? 삼성전자 나왔죠, 답은. 자, 그동안에 9월부터 IT주들이 본격 상승기다. 그 이전에 IT주를 매수하자.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옴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주도적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한 얼마였냐면요, 2,700~800이었나요? 그 정도에서 오늘 삼성전자를 매수한 액수가 한 950억 정도, 거의 한 1,0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800~9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삼성전자 매수입니다. 자, 삼성전자 매수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8월 1일 드디어 이제 미국 문제가 해결되고 장이 출발하면은 누가 주도한다? 삼성전자. 그럼 종합지수 2300. 지금 이제 고점이 얼마예요? 2230이죠? 2230포인트 뚫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 이런 걸 갖고 뭐라 그래요? 단숨에 뚫는다 그러죠? 단숨에 뚫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지수가 2230 뚫고 안 뚫고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종합지수가 이거 뚫고 올라갈 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안 올라갈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딱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니네 나를 무시했지.
이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간다. 나를 봐라. 이거죠. 근데 오늘 묘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한국 증시는 모습이 딱 정해져 있었죠. 수출주가 주도주냐, 매수주가 주도주냐, 이런 딱 각이 정해져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조선화학주냐, IT주냐, IT 자동차냐, 이걸 딱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이미 느껴지죠? 올해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올라온 장에서는 보면은, 일단은 차화정이 자동차, 화학 종류가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차화정이 주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차화정만 올라온 건 아니죠. 알고 보면은 내수주도 올라와 있고, 제약주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업종들이 같이 올라오는데, 오늘 또 보면은 모습이 딱 나오죠. 삼성전자 매수가 제일 많았는데, 그 다음에 매수한 게 누구예요? 화학주입니다. 화학주인데, 거기에 보면은 호남석유가 들어가 있고, 호남석유하고 LG화학, OCI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실적이 받쳐주는 우량주만 매수한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결국은 또 뭡니까? 작년 상승장에서도 무슨 모습이 나타났어요? 일부 주력주만 끌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앞으로 상승에서도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데, 주도주를 못 잡고 있으면은 저항이 아무리 올라오면 뭡니까? 제가 물론 지난주에 방송에서도 그랬고 인터넷에 글 올릴 때도 그랬죠. 2012년 3000포인트 돌파 가능할까라는 글 올린 거 보셨죠? 3000포인트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것 같아요? 이전 3000포인트 하면 금방 이제 느낌이 오죠? 금방이에요. 삼성전자 끌고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내년에 100만원 돌파합니다. 그건 일도 아니죠.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3000포인트 가는 거는 별일 아니에요, 이제는. 별일 아니고 이슈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언제 갈 것이냐, 그리고 누가 주도를 해서 갈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큰 의미 없어요. 사실 뭐 지금은 시황이라 그래봤자 뭐 크게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형태에서 누가 주도를 해서 누가 수익률이 제일 높을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주도주가 누구냐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제가 4월 달부터 이 방송 시작했습니다. 꽤 좀 쉬었죠. 4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회원가입 얘기 안 하다가 7월 들어와서 이제 회원가입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회원가입 문의가 좀 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느냐, 회비가 왜 비싸냐, 뭐 이런 얘기가 오는데, 일단 오늘은 이번 주는 처음으로 제가 공개적으로 회원가입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하고, 그리고 주도주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회원가입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3개월에 300, 6개월에 500,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문의는 글로벌경제연구소 02-1653-8486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 저희의 특징은 단기 매매 안 합니다. 그리고 장기 매매도 하지 않습니다. 왜? 장기 상승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서 상투 나온다고 이미 얘기해줬죠. 그 장기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단기 다 안 합니다. 그럼 뭘로? 중기 투자를 합니다. 중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는데, 보통 저희가 기간을 잡는 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을 많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을 지금 홀딩을 하게 되면 거의 한 6개월 정도 끌고 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 매매를 병행합니다. 언제? 매도를 해야 할 때. 불시에 매도가 나갈 수가 있고, 또 언제? 제가 추천을 했는데 모든 종목이 다 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도 신은 아닙니다. 추천을 하다 보면은 종목이 탄력이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목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단기 매매도 병행을 합니다. 자, 그동안에 회원가입 얘기 안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권유하지 않았던 거는 이미 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4월이 상투였죠. 4월이 상투였는데 거기서 회원가입 시켜봤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올라온 종목도 있긴 있겠죠. 근데 5월 달부터 제가 조선 정유화학주 매도하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상황에서 IT주 바닥 안 나왔다 그랬죠. 그 상황에서 회원가입하면 뭐합니까? 뭐 비싼 돈 내고 구경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동안에 회원 얘기를 안 했던 거고, 이제 회원 얘기 하기 시작한 건 뭡니까? 바캉스를 떠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밑에서 시작하는 주식들 매수하면은
한 3개월, 6개월 홀딩하면은 수익이 얼마 정도 날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가 들어가면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처럼 악재로 증시가 어수선할 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매수해야 뭐가 나와요? 고수익률이 나오죠. 자, 회원관리. 요거는 최근 가입자의 신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세 분을 제가 ABC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첫 번째 한 분은 두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두 종목 다가 코스닥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매도를 했습니다. 두 개 다 매도를 해서 하나는 코스피 아몰레드 거래소 종목, 하나는 코스닥 시스템 온칩 코스닥 우량주 종목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교체했고 또 한 케이스는 세 종목을 보유하신 분이 있었는데 한 종목은 제가 기존에 추천하던 주였습니다. 그래서 홀딩. 두 종목은 한 종목은 아몰레드주로 한 종목은 제약주로 교체했습니다. 지난주입니다. 두 개 다 뭐 큰 무리 없이 가고 있고. 근데 세 번째 케이스는 10종목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10종목인데 현금 보유도 있었고 고액 투자자였는데 이분이 종목을 딱 10개를 보니까 엄청난 고수입니다. 어느 정도 고수냐면은 10종목이 거의 다가 퍼가 7배 이내입니다. 낮은 거는 5배, 6배 정도. 그래서 종목을 봤더니 전부 다가 유보율이 1000%, 2000%, 3000% 엄청난 우량주만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3종목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7종목은 일단은 중장기 홀딩으로 가져가고 IT 2종목은 똑같은 업종 대표주로 교체한 겁니다. 그냥.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자, 어떤 IT주를 갖고 있는데 2등주, 3등주는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1등주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부진한 한 개 종목이 있었는데 그거는 기존 7개 종목 중에서 아주 좋은 주가 하나 있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보유액 중에서 코스피 실적 우량주 저포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저포주 종목, 제약주 신규 매수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현금 20% 정도 보유 중이고 기존 보유 종목 중에서 추세가 좋은 종목으로 분할 매수 들어갈 겁니다. 회원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제가 종목을 먼저 봅니다. 종목을 보고 종목을 보다 보면 그분의 스타일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스타일에 맞게끔 2종목 줄 수도 있고 3종목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3종목 갖고 있어서 꼭 3종목 주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2개 줄 수도 있고 4개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목과 금액과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중기 투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중기 투자가 어느 정도 기간이냐? 중기 투자는 일단은 저희는 3개월, 6개월을 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을 보고 현재 제가 보는 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8월 1일 양봉이 나왔습니다. 나는 간다라는 액션을 취했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면 이 장은 내년에 빨리 끝나면은 6개월, 내년 6월입니다. 길게 가면은 내년 11월까지 갑니다. 그러면 내년 6월과 11월 사이에 상투가 나오는데 그거는 뭘로 잡으면 돼요? 외국인 선물 포지션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했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했는데 묘한 모습이 하나 나왔죠. 단기적인 급등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선물 매수를 하면서 프로그램이 들어왔는데 미결제 잔량이 늘었어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지금 바로 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천천히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에 가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확 급등, 지난주에 얘기했죠. 오버슈팅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처럼 선물을 매수합니다. 오늘처럼 선물을 매수하는데 프로그램을 땡기면서 미결제 잔량이 팍팍 늘어납니다. 미결제 잔량이 팍팍 늘어나면서 옵션, 선물, 주식에서 다 땡깁니다. 그래서 옵션에서 대박, 초대박이죠. 선물에서 대박, 주식에서 수익 이렇게 내는 게 이제 내년 하반기 모습인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년 6월이 상틀 수도 있고 내년 11월이 상틀 수도 있어요. 자,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아시면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 다음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종목을 그동안에는 이제 시황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종목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황부터 들어가면서 종목까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이미 지난주에 추세 이탈이 했습니다. 자, 달러가 약세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원화 강세. 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원화가 강세를 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도를 하고 나서 빠져나가지 않는다. 왜? 지금 한국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면은 미국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죠. 미국 채권을 갖던가.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환차손이 생기죠. 이익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한국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채권 수익 플러스 뭐예요? 환차익. 그러니까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 근데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6월달 들어와서 주식 매도한 게 이제 2조 넘었겠죠. 2조 넘었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안 나가고 한국 내에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 내에 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은 바닥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매수가 들어온다. 그게 이제 오늘 그 모습이 나왔죠. 오늘 이제 그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럼 당분간은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죠. 이제 내일 8월 2일 날 뭐 가부 결정이 나겠죠. 근데 가부 결정이 나든 안 나든 여러분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무조건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신경 쓸 것도 없고 이미 제가 6월 달부터 한 얘기죠. 6월 달부터 미 채무 한도 증액 문제가 마지막 악재. 그것이 마지막 악재니까 그게 터지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매수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바캉스 시즌 바로 이전. 지금이잖아요. 지금 삼성전동을 돌렸죠. 이제 바닥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뭐가 충분해요? 실탄이 풍부합니다. 언제든지 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 2230포인트 넘고 안 넘고는 여러분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과연 내가 막판에 제가 이제 업종별 종목 다 보여드리겠지만 내가 가져가는 종목이 넘을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최고 이제 이벤트가 되겠죠. 자, 이 차트는 지난주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자, 유로 달러가 13.16% 강세, 지난주 기준입니다. 중국 위안화 5.06, 일본 엔화 8.59, 유로존 유로화 13.16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원화가 강세로 가면 수출주가 간다 못 간다? 못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원화가 강세로 진행되는데 수출주가 어떻게 가요? 삼성전자 못 가야 되죠. 못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 내년에 100만 원 돌파한다 그랬죠. 그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왜? 제가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원화가 강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갈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우리하고 최고 경쟁을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일본. 중국 위안화 2007년 2005년 7월 11일 위안화 절상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세죠. 일본 엔화 지금 강세죠. 오늘 지난주 보면 확 급등했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급등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제일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뭡니까? 중국과 일본입니다. 유럽은 이미 한미 유럽 타결되면서 이제 길이 뚫렸고 그러면 그럼 중국 같은 경우 먼저 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이 무슨 정책이에요? 수출 정책이 아니죠. 수출 자제, 억제, 그 다음에 내수 부양. 오늘 현대차가 좀 올라오다가 밀렸죠. 그리고 기아차는 한 5%대, 4%대 넘게 올라왔죠. 현대모비스가 좀 올라가다가 주춤주춤했어요. 자, 차이가 뭡니까? 오늘 중국에서 뭘 발표했어요? 기존 6년 이상 된 차량 폐차시키면 돈 준다 그랬죠? 보조금 준다 그랬죠? 보조금 주고 신규 차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줘, 새 차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수혜죠. 그럼 반짝했는데, 그럼 왜 현대차는 밀리고 기아차는 올라가고 현대모비스는 횡보예요? 답이 뭐예요? 기아차는 퍼가 10배고 현대차는 퍼가 13배고 현대모비스는 퍼가 15배입니다. 그거 차이죠, 현재는. 근데 지금 그러면은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상승을 덜 했기 때문에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자동차는 상승했어요? 횡보예요? 횡보예요. 누가 주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일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폐쇄한다 그랬죠. 원전 폐쇄로 인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복구 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지금 경쟁할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딱 답이 나왔죠. 한국과 가장 경쟁이 심한 제3국 수출로서 경쟁이 가장 심한 중국 위안화도 강세, 한국 원화도 강세, 일본 엔화도 강세, 다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죠. 타격을 안 받는 거죠. 근데 원화가 강세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원화 강세 수혜주는 어때요? 원화 강세 수혜주는 영향을 받잖아요.
제가 오늘 종목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품주 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 자, 식품주인데 요건 이제 그 인수설 때문에 급락했다가 이제 올라온 모습이죠. 자, 추세를 놓고 보면 쭉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일제당이 무슨 주식이에요, 요즘은? 자, 식품에서 뭘로 넘어갔어요? 바이오. 제약이죠, 제약. 그 다음에 뭘로 하고 있어요? 제약하고 소재. 이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뭡니까? LG화학, 뭐 제일모직, SKC, 코오롱인더 이런 것들 있죠. 업종 전환, 업종 다변화에 성공한 회사들. 지금 이제 CJ제일제당도 그런 모습이죠. 자, 근데 제가 CJ제일제당을 왜 꺼냈어요? 원화 강세 수혜주를 얘기하려고 꺼낸 겁니다. 그러면은 보시자고요. 원화 강세 수혜주는 간다 안 간다? 간다. 이 옛날로 치면 뭐예요? 내수주잖아요. 내수주니까 삼성전자와 동행이 불가능한 주식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이 상승하는 게 불가능한데 이제는 같이 상승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제약주는 가야 안 가요? 제약주도 가죠? 한번 보여줄까요? 자, 종문당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문당이 왜 올라오냐? 일단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지하실 구경한 업종 두 개. 뭐라 그랬어요? 롱텀 에볼루션 관련주, LT 관련주하고 누구의 제약주. 요거는 약가 인하 때문에 빌빌거렸고 롱텀 에볼루션은 저기 통신료 인하 그걸로 이제 빌빌거렸죠. 자, 그러면은 종문당이 올라가는데 자, 옛날로 치면은 제약주는 장이 하락할 때만 올라오던 주식이죠. 옛날에는 제약주는 장이 하락할 때만 올라오던 주식이에요. 맞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장이 상승 와중에서도 계속 올라옵니다. 왜?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그러면은 1994년 12월 달에 1000포인트 찍을 때는 누가 주도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예요. 그러니까 수출주도 3인방이 주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98년도에는 누가 주도했어요? 그때는 뭐 외환위기 이후에 은행주 50배, 증권주 50배, 은행주 50배, 증권주 30배 난리도 아니었죠. 거기다가 또 누가 터졌어요? IT주들, 코스닥, 뭐 핸디소프트, 장리 뭐 난리 났었죠. 100배, 200배 막 터졌죠. 자, 그러고 나서 넘어오면은 2003년도 제가 제일 먼저 테마주를 만들었던 게 한화, SK, 뭐 그 삼성물산, 뭐예요? 그룹지주 관련주. 제가 2003년도에 제일 먼저 테마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고유가 수혜주 했죠? 조선, 건설, 중동건설. 그때도 고유가 수혜주라는 이름도 제가 제일 먼저 만들어냈죠? 근데 보면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521포인트 때 제가 그때 한국경제TV하고 이토마토TV 그 다음 강의 팍스에 글 올리고 막 이럴 때예요. 전 곳에다 다 때린 게 뭡니까? 521포인트 바닥 풀베팅 쏴라 그럴 때죠. 그러면은 잘 보시자고요. 그때당 그 항상 때마다 주도한 업종이 있어요. 때마다 주도한 업종이 있는데 항상 우리 정신은 뭡니까? 한국은 무역, 즉 무역이 70%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주가 주도를 항상 해왔고 항상 뭡니까? 수출주가 갈 때는 내수주는 못 갔어요. 이게 룰이었죠. 근데 이번 케이스는 뭡니까? 그 룰이 깨지는 겁니다. 어떻게? 한국이 원화가 강세로 가는 과정에서도 IT주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FTA 이런 것들이 타결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원화가 강세로 가기 때문에 누가 가야 돼요? 원화 강세 수혜주가 가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CJ제일제당이나 종문당 이런 것들이 가는 겁니다. 원화 강세 수혜 최대 수혜주는 CJ제일제당입니다. 왜 그래요? 첫째, 원료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원료 수입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외화부채도 많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자, 1000만 달러의 이제 부채가 있습니다. 근데 원화가 1000원이에요. 자, 1000만 달러를 줘야 돼요. 근데 원화가 800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원화가 800원으로 하락하면 부채가 어떻게 돼요? 80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200만 달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채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돼요? 수익이
단기 순이익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율의 마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강의 때부터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한테, 이 김석일한테 귀에 떡지 않도록 무슨 얘기를 듣는다? 환율 얘기를 들어야 된다. 환율을 알아 국제 투기 자본의 흐름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종문당 같은 종목들이 가는 이유도 물론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락폭도 컸고 정부에서 억지로 눌렀고 이런 게 다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인 데다가 이제 워낙 강세 수혜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워낙 장기적으로 쉬었으니까. 근데 이걸 알아두라는 얘기입니다. IT주가 간다고 해서 제약주, 내수주가 못 갈 이유도 없고, 내수주가 간다고 해서 IT주가 못 간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것만 가는 것도 아니죠. 요즘 보면 또 뭐 태평양, 그 아모리 퍼시픽도 가고, 대상도 가고, 가는 놈들 많죠. 내수주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이 뭘 선택해야 되냐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도 보면은 제일 많이 산 게 삼성전자, 그 다음 화학주라고 그랬죠? 화학주에서도 무슨 화학주예요? 정유화학 이렇게 다 나중에 제가 분류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석유, 뭐 OCI, LG화학 이 업종이 다 틀리죠. 업종이 다 틀려요. 업종이 딱 틀리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업종 전환, 업종 다변화에 성공하고 해외 진출해서 성공했고 또 뭐예요? 실적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는 나중에 최근에 제가 지금 시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가지고 계속 만들어 놓고 지금 강의 못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1900년대부터 약 100년, 과거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세계 경제 100년사 기억나시죠? 그 세계 경제 100년사에서 그 주가가 움직인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 딱 보면은 이번 사이클에서는 한국이 올라가는 사이클인데 미국이 꼬꾸라지고 뒤집어져도 한국은 갑니다. 나중에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이 시황, 급박이 도는 시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자료가 만들어 놓고도 지금 강의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거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한국 증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본 엔화가 급등을 했습니다. 일본 엔화가 급등을 했는데 일본 엔화가 급등하면서 누가 움직였어요? 삼성전자가 움직인 거죠. 그러면은 일본 엔화가 급등하면은 일장일단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일본 엔화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미국 원전 복구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세계 경제 위기 때 안전자산으로 이제 몰린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한국 IT주, 수출주들이 수혜를 입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을 잡으시는데 우선은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은 수혜, IT 현대차 그룹이죠. 근데 워낙 강세로 음식료, 제약주 관심, 제일제당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일본 원전 사태의 수혜주들이 누구예요? 정유, 화학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소재 재료주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 가지고 원전 수혜를 입었던 종목들은 조정, 하락을 해야 돼요. 근데 일본하고 수출이 경쟁인 회사들은 수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쌤쌤이죠. 근데 일본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워낙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갔을 때 그동안에 아무 상관도 없었던 주식이 누구예요? 바로 삼성전자 IT잖아요. 뭔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갈 이제 타이밍인데 결국은 뭐예요? 가장 최대 수혜주는 누구예요? IT. 제가 얘기하는 IT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AMOLED, 아몰레이션, 시스템 온칩, 롱텀 에볼루션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삼성전자 차트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을 만들기 때문에 오늘 양봉은 없습니다. 오늘 양봉은 없는데 요걸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갤럭시 S2가 나옵니다. 갤럭시 S2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죠. 애플과 양강체제로 구축했잖아요. 요번 2분기 실적에서도 휴대폰이 제일 좋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왜 꺼냈냐면은 자, 삼성전자를 가지고 IT주의 주도주가 누군지를 찾아내자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를 딱 보면은 삼성전자가 뭘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9월, 10월, 이제 9월달 들어가면은 뭐가 나와요? 스마트 TV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 스마트 TV가 나오고 스마트 폰도 나오죠. 그 다음에 LTE 폰도 나오죠. 자, 요게 나오는데 지금 스마트 TV하고 스마트폰이 뭘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아몰레드 TV, 아몰레드 폰으로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몰레드 TV하고 아몰레드 폰이 이미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작년 LED TV 나올 때 누가 주도했어요? 삼성전기, LG이노텍. 그죠? 근데 지금 두 종목 어때요? 빌비기고 헤매고 있죠. 그 대신에 누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삼성 SDI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좀 이따가 제가 아몰레드 좀 보여주겠지만 지금 아몰레드 주들은 지금 바닥 대비 더블 넘게 올라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나오고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지금 LED, 그러니까 롱텀 에볼루션 폰에 들어가는 게 시스템 온 칩이에요. 시스템 온 칩. 뭐라 그랬어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얘기해줬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LTE 폰에 들어가고 여기에도 지금 다 들어가죠.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나오는 게 뭐예요? LTE 폰이 언제부터 나와요? 9월부터 나오잖아요. LTE 폰. 롱텀 에볼루션.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LTE 폰 단말기가 나오잖아요. 9월부터. 그러면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IT주는 9월부터 상승이다. 근데 제가 얘기한 IT주는 뭐예요? 여러 다른 거 얘기하는 이 세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정도 지금 깨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이 종목도 이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회원가입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지금 제일 관건은 지금 원유 관련주들입니다. 원유 관련주들인데 그동안에 이제 5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원유 관련주 조선주 매도, 정유주 매도, 화학주 매도를 외쳤는데 자, 석유 화학주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석유, 호남석유 딱 하나 올라왔죠. 호남석유 딱 하나 올라오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내려갔다가 조금 반등 올라오고 나머지 싹 작살났죠. 결국은 뭡니까? 유가 관련주도 다 작살났어요. 다 작살났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예요. 조선주 더 내려가야 돼요. 근데 정유주는 바닥 나왔어요. 그 다음에 호남석유는 바닥이어도 나머지 화학주들은 안 돼요. 그러면은 자, 차트가 말해주고 있죠. 원유 관련주 여기서 올라갈 능력, 올라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깨고 확 급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급락도 안 하고 올라가지도 못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 말로 박스권이라 그러죠. 자, 사우디의 오펙 원유 증산 합의 실패, 국제에너지기 비축유 방출,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증산한다 그랬죠. 근데 큰 영향 없어요. 자, 원유 증산을 유도하는 이유는 유가 하락, 유가 안정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소비 증가를 일으키자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자는 얘기예요. 최근에 이머징 마켓마다 전부 이머징 마켓들 전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돼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긴축 완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억누르자는 의미에서 유가를 누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소비 증가,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금리 인상, 긴축 약화. 결론은 뭐예요? 글로벌 경기 사이클 회복기 진입. 이것이 이제 유가를 억누르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은 유가를 억누름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 관련주들이 못 움직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못 움직여요. 그럼 이제 누가 가야 돼요? 삼성전자 IT가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올라왔던 고유가 수혜주들 무뚝 갑니다. 박스권, 하향 박스권 몇 개만 빼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몰레드 관련주 자, 쭉 말씀드렸고 시스템 원칙 말씀드렸고 LED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IT주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뭐 삼진제약의 개보리, CJ제일제당의 화이트벤, 아까 CJ제일제당 말씀드렸죠. 동아약품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제약주는 이제 9월달이 재료니까 8월 중순까지는 조정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이런 재료 있는 주들은 8월 중순쯤에 매수하는 게 타이밍이 나오겠죠. 그 다음 이제 자동차 그룹은 이렇게 가시자고요. 현대차 그룹주는 비중을 확대하되 부품주하고 천연고무 관련주는 비중 축소. 천연고무 관련주 잘 모르죠? 뭐예요?
여기 있네요. 금호석유, 한국타이어, 동아타이어, 금호타이어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답이 뭐예요? 이제는 핵심으로 가자. 핵심으로. 종목을 압축하자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 그러면은 IT주에서는 그러니까 아몰레드나 시스템온칩이나 LTE에서는 코스닥을 주면서 자동차는 왜 코스닥 하지 말란 얘기냐. 지금 이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떤 업종이든 간에 매기가 확산될 때는 코스닥까지 확산이 되는데 압축이 될 때는 뭐예요? 딱 주도주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주는 어떻게 하자? 가능한 한 확실한 현대차 관련주만 가자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기업에는 제가 업종별로 한번 봤는데 보세요. 농심, 신라면, 오리온, 초코파이, NC소프트, 게임,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웅진코웨이, 정수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회사들이 다 해외 진출에 성공한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된다? 해외 진출에 성공한 회사를 봐야 돼요. 왜? 한국 증시가 이제 올라가야 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야 돼요. 근데 한국 시장 가지고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이제는 종목을 고를 때 이 회사가 해외 진출해서 성공했냐 안 했냐, 해외 진출해서 업적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웅진코웨이 별로 잘 안 보잖아요. 웅진코웨이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웅진코웨이 차트입니다. 근데 웅진코웨이가 왜 가야 돼요?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에서 성공한 영업 마케팅은 해외에서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룰이 있죠. 뭐예요? 할부 판매. 미국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해외 진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해외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빨리 판단해서 갈 거냐 못 갈 거냐를 보라는 얘기예요. 웅진코웨이가 제가 글로벌 브랜드 기업 초기부터 계속 얘기했었죠. 지금 글로벌 브랜드 기업 얘기한 것 중에 안 간 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뭐예요? 해외 진출해서 수익이 나니까. 결론은 뭡니까? 어떤 회사든 간에 수익이 나는 회사는 간다는 얘기예요. 수익이 안 나는데 올라오는 거는 그거는 나쁜 놈들,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작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실적주만 보고 실적만 따라가자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예요? 증권주. 뭐 종합지수 그렇게 한다면 증권주도 가야 되겠죠. 증권주는 뭐만 보면 돼요? 삼성, 대우, 우리, 미래, 키움. 오늘 키움 쫙 올라왔죠. 키움이 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키움은 항상 누가 움직여요? 코스닥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키움이 오늘 쫙 키고 올라온 거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자, 원화 강세 수혜주가 있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 원재료, 옥수수, 밀, 원당, 약품, 원료, 제약주죠. 그래서 본 게 이제 CJ 제일제당을 본 거고, 그 외에도 CJ, 대상, 대한제당, 롯데제과가 있죠. 제약회사. 제약회사는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수혜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재가 뭐뭐 있어요? 정유,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정유이면서도 뭐예요? 2차전지 천연가스까지 합니다. 근데 석유화학에서는 호남석유는 해외 생산, 호남석유가 올라오는 거는 해외 생산 시설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철광석, 금은 천연가스, 천연고무, 아연, 동, 구리 등이 있는데 일단 화학주를 훑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전부터 계속 화학 이 업종을 세 분에 자꾸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업종 전환에 성공하거나 업종 다각화에 성공한 종목들은 따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화학주라고 다 화학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뭐 차화정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화학주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차화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유가 수혜주는 뭐예요? 조선정유화학, 중동건설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고, 이 화학주는 한번 분류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이해가시죠? 같은 화학주라도 실적이 잘 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빨리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부품부터 봅니다. 자동차 부품에는 천연고무 관련주가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넥슨타이어, 동아타이어, 금호타이어, 금호석유. 근데 요건 일단은 조정을 받아야 돼요. 조정을 받아야 되고, 2차전지 관련주에서 오늘 LG화학이 반짝였습니다. LG화학 조정 받았죠. 대형 우량주, 선도주가 이 정도 조정 받았으면은 많이 받은 겁니다.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LG화학은 이제 사도 됩니다. 코스모화학,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예요. 애경유화, 후성, 2차 전지형, 제네제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이, 근데 다른 거는 바닥이 아니에요. LG화학이 먼저 바닥이 나온 거예요. 대장주니까. 그러니까
소재에서는 코어롱 인더가 있습니다. 코어롱 인더는 산업 소재, 화학 소재, 필름, 전자재료, 패션, 의류 소재. 이렇게 업종 다각화. 특징이 누구예요? 코어롱 인더, SKC, 오시아는 업종 전환이죠. 그 다음에 제일모직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폴리실리콘에는 누구예요? OCI. 바닥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충분히 조정받았죠. OCI는 지금 누구의 증오를 받고 있어요? 저주를 받고 있죠? 외국인 공매도. 이제 게임 끝났어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공매도한 거 이제 물론 양은 많지는 않아요. 환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이제 태양광 주도주 OCI가 바닥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는 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일단은 대장주부터. 그 다음 SKC가 계속 가고 있죠. SKC는 왜 가요? SKC는 태양전지 재료주입니다. 태양전지 위에 필름 입히는 거 있죠. 그게 뭐가 높아요? 영업이익률. 즉 무슨 얘기예요? 신규 사업 진출, 업종 다각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번 상승기에 주도주를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자재료주, 제일모직, 차세대 디스플레이, 아몰레드. 아까 답이 나왔죠. 아몰레드. 지금 아몰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이 100% 풀가동입니다. 지금 물량을 다 못 대고 있어요. 아몰레드 관련주 잘 보세요. 전자재료, 신소재, 패션, 중국 진출이죠. 자, 그 다음 화장품. 사실 화장품 같은 거는 뭐 화학주라고 할 수는 없죠. 중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가 뭐 사실 화장품 이거 별 볼 일은 없습니다. 별 볼 일은 없는데 뭐 성공했어요? 정수기, 미국,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있고 네덜란드 물류기지 이걸로 이제 성공할 겁니다. 왜? 먹힐만한 마인드니까, 먹힐만한 이제 영업 전략이니까요. 그럼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국, 아시아 진출, 프랑스, 미국 등 이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한국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즉 글로벌, 요즘 뭐 K-팝, 뭐 유럽, 프랑스, 파리에서도 막 히트 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에 나가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종목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자, 고부가 같이 누구예요?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뭐뭐 해요? 무연휘발유, 원유 들여와서 정제해서 무연휘발유 팔죠. 수출이에요. 2차전지, 천연가스. 그러니까 정유주 세 종목 중에서 가장 빨리 돌아서는 게 누구예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이에요. 그 다음이 누구예요? S오일, 항공유, 휘발유. 그러니까 S오일도 GS도 뭐예요? 원유 들어와가지고 정제해가지고 비싼 항공유, 휘발유로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높잖아요.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석유화학 대표주 호남석유 해외 생산 시설 증설. KP케미칼은 거의 한 30% 정도 하락했어요. 30% 밀렸다가 오늘 이제 반등이 들어왔죠. 근데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대장주, 지금은. 태광산업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진출, 송원산업이 있었는데, 송원산업이 단기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지금 퍼가 29배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뭐예요? 매도 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뭘 가면, 자, 국도화학도 매물출에 나왔으니까 매도 쳐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하거나 뭐 매수 매도 이걸 전략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은 중국 진출을 했다 하더라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뭐를? 실적을. 해외 진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 떼돈 봅니까? 아니잖아요. 해외 진출해도 항상 실적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다 체크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 한화, 효성도 막탱이 같죠? 하나는 그래도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보시자고요. 지금 화학주가 상당히 지금 많은 화학주를 얘기했는데 화학주가 주도주라고 해서 이 화학주가 다 갑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알아두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화학주가 가는 게 지금 뭐예요? LG화학, 코오롱인더, OCI, SKC, 제일모직,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그 다음 호남석유, SK이노베이션, S오일 요 정도. 이 정도밖에 없어요. 화학주가 거의 100개 정도 되죠? 100개 정도 되는 중에서 지금 몇 개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한 10개 정도밖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IT.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아몰레드, 롱텀 에볼루션, 시스템 온 칩. 이쪽이 주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턴하는 종목들이고, 아까 얘기했던 IT주는 뭐예요?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가는 종목 일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일부에서 내수주와 수출주를 같이 믹스해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장이 흔들려도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하죠.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아주 확확 뚫린 대로로 달릴 수 있습니다. 대로로 달리는데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뭐만 잘하면 돼요? 우량주 주도주만 잡으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우량주 주도주를 잡고만 잘만 버티면은, 그리고 내년에 이미 6월달까지 간다는 거 이미 감 잡으셨잖아요. 내년 6월까지는 일단은 상승장입니다. 딱 감을 잘 잡으시고 편안하게 하시자고. 편안하게 우량주 주도주 가지고 편안하게 하시면은, 그래도 올해 잘 해서 버티면은 내년에는 여러분들 계좌에 상당한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액수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글로벌경제연구소 말씀드렸죠? 02-1653-8486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이제 세계 경제 100년사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갈등을 해드릴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도 잘 들으셨죠? 이 1시간 동안의 맛있는 강의였습니다. 오늘은 시황을 바탕으로 하반기 관심 종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몇 가지 특정 종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흐름들도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뜨거워질 장이 기대가 되시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청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강의를 직접 보고 싶으시다, 아니면 궁금한 게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1577-7451 샘플러스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를 해주신 김석일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